안녕하십니까. 129회 이제 1교시 문제풀이를 맡게 된 전병호입니다. 전 이제 수요반 그리고 토요반 기신반을 맡고 있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1번 문제부터 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유도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제자의 어떤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문제가 어려우면 나머지 문제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은 적용 공식에 대해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한 다음에 요 공식 갖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줘야 되고요. 다음 시험 대비를 보자면 유도가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 뭡니까? 유도,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도랑 계산 문제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만 주로 이제 수계 쪽이 많이 나오니까 수계, 그다음에 유체역학 쪽 하시고요. 어느 부분을 하셔야 되냐면 재현공학 쪽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차압식 있죠? 차압. 그 다음 중성대고 하는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시고 그 외에 뭐 화재 크기로 배출량 구하는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아마 다룰 겁니다. 그다음 소방전기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풀이를 하자면 이렇죠. Q는 AV에서 이쪽이 A고 이쪽이 V지 않습니까? 토리첼리에 의해서 V는 루트 2GH니까 이때 요 H의 단위가 뭐예요? 수두, 미터죠. 여기에다가 요 공식을 만들려면 요 P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요 P는 이제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메가파스칼을 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H 대신에 100P고 얘는 이제 메가파스칼이죠. 내가 메가파스칼을 넣어서 뭘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미터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1메가파스칼이라 그러면 100 곱하기 1이니까 100m잖아요. 는 거는 100m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계산은 100m로 되고 있지만 내가 는 값은 1메가파스칼이니까 그래서 100P로 바꿔줄 때 결론적으로는 요 V 쪽이 14 루트 10P 이렇게 나올 겁니다. 킬로그램 폴스로 하면 14 루트 P가 나와요. 킬로그램 폴스로 넣으면 지금 메가파스칼이라 10P고 유도 최종 유도가 10P이기 때문에 메가파스칼로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Q는 AV를 저희가 상수를 따로 뺐고 이 상태에서 단위 변환했죠. 요게 세제곱미터 퍼 세크 CMS였던 걸 LPM으로 바꾸려고 하고 미터는 밀리미터로 바꾸려니까 환산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유량 개수를 넣으면은 0.6597에서 0.653으로 끝나죠. 똑같이 나옵니다. 유도를 했고요. 적용도 쓰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여기 언제 씁니까? 옥내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측정할 때 쓰죠. 이때 0.5만큼 이격하니까 수축 개수를 고려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량 개수 0.99를 대입하는 것이 마지막 계산식에 나왔기 때문에 유량 개수의 의미까지 좀 써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유량 개수는 수축 개수랑 속도 개수로 되어 있죠. 수축 개수는 베나 컨트락트 하고요. 속도 개수는 이론 속도와 그 다음에 실제 속도 간의 약간의 차이니까 곱해서 유량 개수다. 여기까지 써주셨으면 완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조금 문제 특이하게 나온 게 1972년이 거론돼서 상당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Q는 알파 T 제곱이냐 아니면은 M.2'의 A 곱하기 U 연소열 요거냐 좀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장 속도 나왔으니까 요거 쓰셨다. 그러면 잘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약간 헷갈렸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1972년이라고 조금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요 자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화재 성장 속도에 따른 열방출 이라고 했으면은 전부 다 알파 T 자생을 썼겠죠. 이게 약간의 함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뒤에는 이제 쉬운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게 첫 번째 대제목이 되고요. 그다음 이게 두 번째 대제목이 되고, 요까지만 쓰면 안 되고, 3번에 적용까지 써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면, 요건 이제 제가 도저히 자료 못 찾아서,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김정진 교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72년에 해시캐스터드가 제안한 공식이다 해서 Q는 알파T n승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알파T 자승을 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쓰고요. 알파가 뭡니까? 1055 나누기 tg의 제곱이죠. 이때 1055는 뭐예요? 화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고 tg는 뭡니까? 1055kW까지 도달하는 시간 아닙니까? 물품에 따라서 이 tg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울트라 패스터,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의 물품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타임까지 거론한 식.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순소, 불꽃 없이 타는 이 시간은 빼줘야 되니까 이 시간을 빼는 식까지 저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같이 아는 만큼 다 써주시고요. 품목 구분하는 거는 뭐 쉽기 때문에 다 구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용은 뭡니까? 우리가 Q 도트를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알퍼트 콜릴레이션식도 있고, 뭐 플래시오버식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 높이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 물품별로 뭘 하고 있습니까? 조기 감지, 조기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선정할 때 울트라 패스트 화재인지 패스트 화재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스프링클러 NFPA 13 보면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경급, 그죠? 중급, 상급, 적재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쓰시라 이겁니다. 자, 꼭 적용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 정의점과 차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정의를 물어봤고 차이점을 물어봤으니까 반반 쓰시면 됩니다. 반반.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재 하중과 화재 가혹도 관련돼서 키워드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화재 강도죠. 그 다음 화재 가혹도라는 거는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재 하중과 화재 강도랑 연관을 시켜서 서술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제 답안지는 적어져 있고요. 130회 대비를 하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공식, 영양인자, 연관개념, 정의나 의미를 쓰실 때 딱 정의만 딱 쓰지 마시고 공식, 영양인자, 연관개념들을 중제목으로 막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양이 딱 차지 않겠습니까? 꽉 차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비교인 경우에도 그래프도 넣어주시고 개념도도 좀 그려주시고 답안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화재 가혹도 정의 쓸 때 영양인자 이런 거 끼워 넣었잖아요. 끼워 넣으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화재 강도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연관되는 개념이니까 같이 써주시고 화재 하중 쓸 때 화재 하중 공식만 쓰지 마시고 화재 지속 시간 공식도 알고 있죠. 같이 써주시면 되고 화재 강도랑 최고 온도 공식도 써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차이점에 이르러서는 먼저는 개념도를 아셔야 되고 개념도. 가혹도는 뭡니까?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의 곱이고 결국에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와 연관이 되고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과 연관이 되니까 요거를 또 화재 성장 곡선으로 HRR이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구성이 될 때 어디가 가혹도입니까? 요 면적이 가혹도죠. 가혹도. 그럼 요 지속 시간, 요게 화재 하중의 개념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게 최고 온도 개념이죠. 2개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재 가혹도는 같지만 최고 온도가 약간 다르죠. 최고 온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강도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세다. 화재 하중은 조금 더 짧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까지 표에 제가 적어놨는데 강도, 화재 강도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항상 안 물어봤지만 세팅은 같이 써주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을 아셔야 돼요. 구분에 쓸 게 없다. 비교했는데 비교표에 한 2개밖에 없다. 그럼 빈약해 보입니다. 개념, 화재 성장 곡선상 뭐 가로축인지 세로축인지 넓인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의미, 주수율이죠. 주수 시간과 살수 밀도, 감소 방안 여기까지 가야죠. 결론까지 가야지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모두가 예상했고 아주 기본이고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풀이 전략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차라리 안 잡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좀 있었고, 물론 계산 문제는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겠지만, 계산 문제를 하셨다면, 두 문제라도 하셨다면 선택 다른 걸 할 수 있었고, 700명 보면 700명 다 쓴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게다가 심지어는 출처도 정확하지 않아요. 소방청 공식 자료, 화재, 그 다음에 화재 방지신문, 그 다음에 뭐 세이프 뉴스 코리아 이런 것들 기준으로 여기 있는 키워드를 뽑아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배점이 이런 문제입니다. 정확한 키워드가 있고요. 그 키워드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모두가 접근하지만 고득점 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30회는 이제 이렇게 개정된 법 기준이 원래 바로 안 나오지만 요건 이제 작년 6월부터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130회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저희가 이번 시험 때 법이 바뀌어서 미리 준비했던 거 있죠?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죠? 다음번부터 하나씩 나올 겁니다. 성능위주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다음에 성능위주가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관련돼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을 좀 보자면요. 이원화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모든 기준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재정 배경, 이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 요거는 기사와 소방청 자료를 근거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요것들이 아마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문제점은 전에는 화재안전 기준은 고시였기 때문에 개정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신제품 도입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뭘로 바꿀 겁니까? 뭘로 바꾼 거예요? 여기 기술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후딱후딱 바꿀 수 있는 거,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걸로 나눴다 이거죠. 그래서 성능 기준은 본질적인 겁니다. 어떤 소화 성능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담은 것이고, 기술 기준은 격가지의 것들.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신문 기사나 소방청 고시에 나온 정의에 있는 명확한 것대로 써야 배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적인 거, 요건 가변적인 거라는 거고요. 기대 효과, 요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고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이 향상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술 기준이 국립소방연구원이란 곳에서 화재안전 기준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준을 많이 바꿀 때 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많이 바꿀 겁니다. 그래서 비교표에서도 보시면 성능 기준은 소방청에서,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표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야 점수를 더 많이 주죠. 다 같이 썼는데,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고, 절차가 만약 그래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요거는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플로우 차트로 표현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요쪽에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지만 꼭 이대로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4-5개로 줄여서 의미만, 맥락만 상통하면 됩니다. 앞에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특히나 이 비교표 매우 중요합니다. 채점 아마 포인트는 요 기대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정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도식이 있는지, 이원화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기계식 주차 타워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서 설명하시오. 상당히 이제 실무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2에서 4교시 등으로 나와도 손색 없는 문제거든요. 1교시에 줄여서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무가 없는 경우 좀 차별화가 어렵다. 기계식 주차장에 습식 알람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그래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저라면 어떻게 풀 거냐? 기계식 주차 타워 정의, 그다음에 위험성과 현행 소방시설의 한계 쓰고, 그 다음 대책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책이 메인이에요.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이니까 이게 내용이 제일 많아야죠. 앞에 거 쓰느라고 뒤에는 뭐 한 3줄 이렇게 쓰면은 배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제일 중요하게 물어본 게 내용이 제일 많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시간 관계상 생략 하나는 있더라도 요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했으면 잘 나올 겁니다.
130회 대비해서는 이제 주차장은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법이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십시오. 근데 헐 좀 찔린 거는 전 지하 주차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계식 주차 타워가 나왔습니다. 자, 화재 위험성 및 기존 소방시설의 한계만 보자면 화재 위험성은 이게 이렇게 긴 게 있고요. 옥외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옥내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바닥이 넓으니까 차가 넓고 차가 중간에서 이동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옥외에 설치하면은 여기 뭐죠? 바닥 면적을 많이 못 주죠. 건폐율 많이 못 주니까 위로 이렇게 쌓거든요. 쌓기 때문에 길어지는데 이렇게 긴 경우는 수직 확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의 물분무는 20대 이상만 물분무를 사용하고 물분무 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적합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다 보니까 가스수소 설비 밀폐 못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 경우에는 습식 알람 밸브 설치 못하니까 준비작동식을 설치하고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물분무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대 이상은 물분무고 물분무에서 면제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에요. 이 중에서도 습식이 있고 건물 안에 있는 경우는 습식으로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보통 다 준비작동식입니다.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기감지기는 외부인 경우에 한계가 있고 열감지기도 마찬가지로 외부라 한계가 있고 불꽃감지기는 차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감지기 위에서 쏘면.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죠. 사실 감지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렵고 쌓여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 하중이 크죠. 왜냐? 같은 면적에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화재 강도도 클 거고 기름 화재, 전기 화재 복합적이니까 화재 가혹도도 클 것이다. 이렇게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데 기존 소방시설, 뭐 연기 감지기, 감지 분류, 그 다음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써달라 이 얘기고요. 요것들은 사실은 이제 전 제 경험을 살려서 썼지만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표현 방식도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고 오타가 났네요.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 좀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눴고요. 액티브인 경우에는 기존 소방시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감지기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기흡입형 감지기가 아주 좋아요.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도 준비작동식 그냥 습관적으로 쓸 때 있거든요. 습식으로 가능한 설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랑 연동한다 그러면 환기장치를 좀 써서 연기를 배출하는 게 좋겠죠.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시고요. 패시브 방안으로는 요건 이제 구로구에 기계식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 기준 시행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패시브는 뭡니까? 건축 구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화 구조를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소방관의 진입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한다거나 지금처럼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보통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냐면 여기만 문이 있어요, 문. 그러면 요 위에서 불이 나면은 끄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바깥마다 여기마다 떼가지고 물을 쏠 수 있는 공간을 문을 설치하라는 거고 요건 건물 안에 있는 거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층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하 3층, 지하 2층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벽입니다, 그냥. 이거 불 끌 때 힘들잖아요. 여기다가 문을 설치하라 이거죠. 별도로 방화구역 해가지고 옥내 소화전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굳이 구로구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지어서라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패시브 방안, 액티브 방안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RTI 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계산하고 적합한지 판단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산하면은 가능 여부 판단 쉽죠. 왜냐? 공동주택은 조기 반응형 아닙니까? RTI가 50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건지만 보면 되니까 바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RTI면은 타우 루트 V고 요거는 MC 그다음 루트 V 이것만 알고 있는데 다른 걸 모른다 이거죠. 이건 사실은 기존 기출을 응용한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보면은 공식이 요 공식이 있습니다. RTI 공식. 여기 기류 속도 있고요. 온도 있고요. 가스 온도, 초기 온도, 디플렉터 작동 온도 다 있거든요. 요 공식 넣으면 딱 나옵니다. 96.86이 나와요. 요 공식을 암기를 하셨었어요. 이건 기준 기출입니다. 요 RTI, 원래는 요 공식 자체가 어떤 식에서 나온 거냐면 T는 요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를 RTI랑 T를 바꿔가지고 RTI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본 게 RTI였기 때문에. 당시 기출은 작동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고, 열 대류 공식과 헤드 열 흡수 공식을 이퀄로 놓고 유도된 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어려우면 이 공식만 외우라도, 이 공식이라도 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많이 못 푸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전략은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설명하고 바로 유도하고 들어가면은 좋긴 좋지만 답만 맞추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설이 필요한 문제다 싶으면은 RTL 개념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해설은 요거 관련된 해설 여부예요. 두 개 물어본 겁니다. 구하고 판단이니까 이거는 100점을 맞았다 그래서 100점 안 줘요. 판단을 하되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점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아닌 이상 그냥 맞췄다 그만 해서 점수를 많이 안 주니까 주의하시고요. 해설을 또 잘해야 됩니다. 개선사항까지 한 줄이라도 거론하면은 굉장히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굉장히 고득점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잡았어, 내가 풀었다. 그러면 그냥 풀이만 하고 공동주택 설치 가능. 이렇게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라 얘기고, 130회를 대비하자면 이제 전도 열 손실을 반영한 수정 RTI를 통한 헤드 작동식을 체크를 하나 두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얘기고요. RTI란 뭡니까? 반응 시간 지수로서 가멸처의 민감도로 기류 속도와 온도에 따라서 헤드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감지하는지, 감지해서 작동하는지, 감지기도 마찬가지고 이거죠. RTI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죠. 반응도는 민감하고. 자, 요거에 대해서 쓰고 계산해가지고 부적합까지 간 다음에 현행 국내 계산 방법은 뭐가 안 들어갑니까? 실제로 배관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물을 시험할 때 설치를 안 하죠. 우리 풍동 시험 보면은 여기에다가 테스트 박스에다가 헤드만 넣습니다. 헤드만 넣기 때문에 이 물의 냉각열을 통한 열 흡수, 그 다음에 요거로 통한 전도 열 손실 개수 C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한 수정 RTI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반영한 식이 요거죠. RTI, 수정 RTI.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험으로 연관될 때는 이런 수정 RTI에 관하여서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풍동 시험, FM 글로벌과 이제 ISO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감리할 때 뭘 봐야 됩니까? 이 물품이 검정품인지 소방 검정품인지 전부 다 자료를 봤는데 어떤 물건은, 어떤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이고 어떤 거는 성능 인증이고 어떤 거는 KFI 인정이라는 거죠. 요 차이를 너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기본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아는 사람이더라도 절차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6번 문제 있죠? 아까 그 화재안전 성능기준 기술기준 요런 문제를 한 번쯤 선택하기보다는 요런 걸 한번 잡아보세요. 몇 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은 알고 반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만 알면 덤벼볼 만하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절차는 반드시 플로우 차트로 최대한 그럴듯하게 쓰십시오. 모르더라도 써보세요. 이런 훈련이 돼야겠죠. 130회 대비해서는 이제 큰 틀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어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나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같은 것들은 좀 꾸준하게 축적을 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이번에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나왔죠. 항상 자주 나오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소방용품의 제품 검사 기술 기준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건 요겁니다. 법 적용에서는 형식 승인은 법 의무, 법에서 소방용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능 인증은 법적으로 봤을 때 소방용품인데 원하면은 받는다 이거예요. 원하면. 그 다음에 K아파의 인정은 법적으로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제 받는 경우 자체 임의입니다. 법도 약간 달라요. 이 둘은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소방산업법, 소방산업진흥법 있죠. 거기 있습니다. 품목도 약간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소화용품이고 이것도 소화용품인데 약간 비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능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스계 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KFI 인정은 이건 소방용품은 아닌데 안전화 이런 것들도 인증받는 용품들 쓰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합격 표시까지 이 정도까지만 쓰시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는 제 일부러 안 넣었는데 아마 그 절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자, 대신에 반드시 플로우 차트로 써달라 이거고요.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방화 댐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건피방에 따른 방화 댐퍼 알고 있었지만 배연 설비 검사 표준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이게 약간씩 다른 거 알고 있니? 그래서 개선안은 이거를 약간 일치시켜야 된다까지 도출할 수 있냐? 요거를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리 전략은 일단은 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득점이 가능한 거고요. 출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방화 댐퍼가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요. 건피방이 있고요. 그죠? 건품관 있죠? 건축자재 등의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이쪽으로 하위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S 기준 있고, 그 다음에 지침 있죠? 세부 지침. 내려가죠? 지금 뭘 물어봤냐면, 요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만 쓰면 이제 나가리입니다. 나가리고, 요거를 잘 써야 되고, 여기서 이걸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이걸 참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허락되면 다 쓰는 게 좋지만 1교시라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조금 그나마 최대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완벽하게 쓰면 고득점입니다. 대신 은는이가 단아까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맞출 필요는 없고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면 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문제류 중 하나죠. 130회 대비해서는 재현설비 출제 비중이 늘고 있어서 재현설비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법이니까 넘어갔어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적응성 가능 층백 피난기구 종류를 쓰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구조대 선정할 경우 주의사항. 이게 좀 어려웠죠? 이건 좀 쉬웠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이건 기술사적인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죠. 다만 제가 봤을 땐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피난기구가 개정이 됐는데 어디에 개정됐냐면 노유자시설 쪽이 개정이 됐어요. 의료시설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니까 그냥 노유자시설로 쓴 분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이고 이게 첫 번째 함정. 두 번째는 구조대 선정할 경우 주의사항이니까 구조대를 한 번도 설치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근데 걱정 마십시오. 구조대 해봤더라도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반영했으면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김에 우리가 피난기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느 분들이에요?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어린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구조대를 설치를 하는데 구조대가 이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적합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기술사는 딴지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요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요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졌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실무와 연관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0회를 대비하자라고 봤을 때 기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기본 문제 풀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외우기만 했죠? 외우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를 기술사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적합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왜 배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해결이 정말 됐는가? 다른 문제점, 가능성들은 없는가? 정말로 적합한가?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대를 바로 보자면 이게 수직강하식이 있고 경사강식이 있어요. 경사는 45도로 가는 거고 수직강하식은 90도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떨어지냐? 그러면 이거 없는 거랑 똑같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도름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도름계단식 이런 경우는 미끄럼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되 이게 회전 반경이 너무 커서 허리 꺾여요. 그 미끄럼틀, 애들 미끄럼틀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없고 자기가 자력으로 다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쓰면은 수직강하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쓰기 힘들죠. 사용하시기 힘들죠. 하지만 대부분 뭘 쓰냐? 요걸 씁니다. 왜냐? 밑에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얘는 요 수직강하식은 설치하고 밑에만 고정하면 됩니다만 경사강식은 이 층이 높아질수록 45도니까 저쪽에서 내려가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거기 바닥에 고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도로면 이거 설치 못하는 겁니다. 설치 못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땡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것 때문에 건물을 땡기겠습니까? 건축이 안 땡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대를 선정할 경우 주의사항 알고 있냐? 너 정말로 이거 쓸 수 있냐?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많이 설치합니다. 구조대. 엄청 많이 설치해요. 왜냐?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강기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완강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수직강하식이 도름식 미끄럼틀 아닌 거는 사실상 못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대 종류부터, 종류 알아야 되고, 그다음 설치 위치도 고민할 게 많습니다. 자, 기술사로서의 시각 어떠한가? 요거 물어본 거고요.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종류에 따른 특징 고려해야 된다. 종류에 따른 특징. 요거 설치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고정식은 고정식이지만 전문가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층별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화재 났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다 도망치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있습니다. 이거 쓰겠습니까? 설치도 못하죠. 그런 것들이 고려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설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하지만 요 문제는 정말로 기술사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서 사용자 특성 고려 이런 이유에 서술을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선 방안까지 아마도 요거까지 쓸 시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게 2에서 4교시에 나왔다면 저는 이제 개선 방안을 이렇게 썼을 겁니다. 저층부의 경우에는 미끄럼대가 설치 가능하거든요. 이제 3층까지는 미끄럼대는 아예 이런 방식이고 고정형이라서 완전 고정형이라서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펼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데 찢겨 있거나 구멍 뚫려 있다. 이거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죠? 아니면 뭐 안전장치나 이런 뭐 지슬, 발판 다 깨져 있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못 쓰죠. 미끄럼대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저층부는 미끄럼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고층부는 승강식 피난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자력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들의 시설이라 그래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보면은 대피 공간, 노대, 경사로, 연결복도, 연결통로 상당히 패시브적인 아주 좋은 피난 대책에 대해서 법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얘네들을 못 쓰면은 요걸 쓰는 거죠. 근데 요거 쓰기 전에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대피 공간이면 안전하니까 노대인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서 피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사로는 뭡니까? 들것으로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피난기구를 못 쓰는 분들도 피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패시브 대책을 예를 들면은 이중방어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경사로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써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만 이게 문제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구조대 주의사항이니까 약간 비껴가지만 나중에 쓸 수 있다면 전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랭킹 유건이어가 나왔는데요. 랭킹 유건이어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기본서 종류로 보면 일단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초기점이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는데 이쪽이 폭갱이고 이게 폭연이고 연소다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고 사실은 해외 서류들은 전부 다 해외 기술서들은 전부 다 어떻게 쓰냐면 이쪽이 폭갱, 이쪽이 폭연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폭갱, 폭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세히 서술 가능하면 공식 같은 것도 다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만 많이 모르시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고 이게 지금 폭갱과 폭연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폭갱과 폭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한 지면 이상이 다 찰 거다. 그렇게 내용을 채우시라 이 얘기고요. 그래서 랭킹 유건이어 설명하고 폭연, 폭갱 비교표까지 작성하면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130회를 대비하자면 폭발, 위험성 평가, 위험물은 이제 회차당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회차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됐는데 그래서 개정된 지 이제 처음 제정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문제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죠. 그죠? 기본 개념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랭킹 유건이었는데, 요게 조금 이제 실수했네요. 이게 1지점과 2지점의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1지점과 2지점의 상태, 1차 방정식 상태를 비교한 거예요. 1차원적인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초기점이고요. 초기점에서 1루도 갈 수 있고 1루도 갈 수 있고 한 번이 1루도 가는 경우가 있고 1루 가는 경우가 있고 1루 가는 경우에는 D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D점을 기준으로 등 엔탈피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에너지량이 동일하다. 토탈 에너지, 등 엔탈피다. 요 D점과 B점과 C점과 E점은 에너지량은 같다. 그래서 이게 등 엔탈피 곡선이 유건이어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은 뭐냐면 처음에 초기는 A 지점이었다가 D 지점이 된 거예요. 이 폭발 후에. 그러면 요 D와 A를 이은 점을 레일리 곡선이라고 합니다. 초기와 후기를 연결한 곡선이 레일리 곡선. 그 다음 이 레일리 곡선과 유건이어 곡선의 접점을 CJ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상부 CJ점, 밑에 또 있습니다. 하부 CJ점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 CJ점을 기준으로 D 이상은 강한 폭갱, D에서 B는 약한 폭갱, 여기는 정의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C에서 E는 약한 폭연, E 미만은 강한 폭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B에서 C는 왜 안 되냐? 요 레일리 곡선이라는 거는 반드시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음이 뭐예요? 요 상태죠.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요 직각을 기준으로 양의 기울기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B랑 C는 레일리 곡선이 무조건 양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미정의 영역이라 이겁니다. 가질 수 없는 영역.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면 폭갱은 밀도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한다. 폭연은 온도 증가하지만 밀도가 감소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질량은 줄고 부피는 늘어난다는 거니까 부피가 늘면 보일샤를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감소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압력은 다소 감소하는 지점으로 갑니다. 강할수록 이게 심해진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폭연도 압력이 약간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고요. 배우지만 이 랭킹 유건이어 곡선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3번입니다. 13번은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된 유리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두 개 나왔습니다. 법을 두 개 쓰라는 거죠. 소방관 진입창 문제, 그다음에 방화 유리창 문제. 자, 이제 이번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방아 댐퍼도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유리도 2개 나왔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비교하는 문제들이. 연결해서 써라, 이렇게. 이거랑 이거 써라. 근데 서로 단어가 비슷해요. 예, 롤러버 나왔죠? 그다음에 방화공학의 롤러버랑 LPG의 롤러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거 쓰는 거.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방화벽에 있고요. 연소 우려가 있는 계고부, 뭐, 부분, 구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셔야 하시고, 이런 건 뭐,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시라라는 거고요. 법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법만 쓰시는 것보다는 법에 대한 공학적인 근거, 공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개선안 같은 것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진입창은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국토부에서 개정 예고안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뭡니까? 이중률이 24T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복층으로 바뀌어요. 복층으로 바뀌면 2중이든 3중이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예고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 소방관 진입창이 900에 0.9m에 1.2m고 여기 사이는 0.8m 이내잖아요. 요것도 1.2로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건 일단 지금 문제랑은 큰 그게 없고 얘만 복층 유리로 바뀌는 것만 조금 달라져서 이걸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 계급부 유리와의 차이점도 있어요. 일반 완강기 창문 또는 이제 무창층 할 때 그때 계급부 창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리는 6mm, 강화 유리는 5mm 이고 이때 복층 유리인 경우에는 일반 유리 6mm, 강화 유리 5m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중 유리가 24T다. 그럼 보통은 일반 유리 6mm, 공기층 12mm, 일반 유리 6mm 이렇게 설계가 돼요. 이중 유리인 경우에는 로이 유리 써가지고. 근데 이게 강화 유리로도 강화 유리 6mm여도 강화 유리 6mm면 안 되죠. 이게 완강기 창. 왜냐? 강화 유리 무조건 5mm니까. 근데 소방관 진입창은 그냥 두께 24mm만 되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화 유리도 됩니다. 이제 소방관 진입창은 실제로 이중 유리 많이 설치하고요. 배강도 유리랑 강화 유리 많이 설치합니다. 6mm짜리. 요게 이제 완강기창, 계고부창이랑 약간의 차이점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같이 썼고, 왜냐? 유리창이 나왔으니까. 난 이제 소방에서 유리창 전문가다 이거죠. 요 내용들 준비한 거 쓰시면 되고, 요건 이제 방지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파손 특성이 플로트판은 깨질 때 이렇게 깨진대요. 이렇게 깨진답니다. 그럼 소방관께서 지나가실 때 다치겠죠. 강화유리는 깰 때 펑 하고 터진대요.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겠죠. 배강도는요, 배강도도 깰 때 팍팍 할 때 이렇게 남는답니다. 이걸로 마찬가지로 소방관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선안을 플로트판이나 배강도는 완전히 파손되도록 설계 자체를, 제품 자체를, 강화유리는 비산 방지 필름 부착해서 톡 깨면은 쫙 다 깨져요. 이때 펑 하고 안 터지게 필름이 있으니까 거기다 붙죠. 이거를 한 번에 탁 떼어낼 수 있게. 그 다음에 크러쉬 버튼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품 중에 여기 오른쪽을 그냥 땅 때리면은 팡 깨지는 거예요. 요런 게 방지신문에 한 번 나왔어요.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검색해서 넣은 건데, 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썼으면 또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이런 거 쓸 시간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 소방관 진입창 다른 기준들 있잖아요. 40m마다 설치하고, 뭐 타격 지점은 20cm의 지름의 역삼각형 원에 타격 지점은 3cm짜리 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저라면 이런 것도 써봤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방화유리창 그냥 법 내용 쓰시면 되죠. 항상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채점자도 좀 리프레시가 돼요. 계속 글씨만 보고 싶죠. 채점할 때. 그림 있는 거는 조금 더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인상적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패배란 없다. 배움만 있다. 실패는 없다. 기회만 있다.
문제는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해결책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배운다는 건 뭡니까? 이번에 배워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피드백하고 보완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복기 꼭 하시고, 이 문제 이번에 푸신 거 복기 꼭 하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비교하신 다음에 다음 시험 때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교시, 4교시도 연결돼서 할 건데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